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며 걷고 있는 최찬규입니다. 제가 먼저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모습이 그게 뭐냐 그러실 분들도 계신데요.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방송을 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 도대체 그 몰골이 뭐냐.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해라. 막 그러면서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오늘 한번 바꿔봤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다시 제 모습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통화의 전화가 아니고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는데요. 별로 뭐 친하진 않지만 그냥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친일파? 이렇게 하고서 카톡이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이 친일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친일파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을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를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 공부를 해보고 정치 경제를 공부를 해보니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또는 우리나라한테 잘못한 점도 많았고, 저는 일본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는 제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6년에 걸쳐서 다 읽었는데요. 거기에 기록을 보아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떤 잘나서 지네가 잘 살아서 또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서 뭐 이런 개념에서 저러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애처롭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애처롭습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애처롭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본한테 우리는 너무 많이 당했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당했는데? 무엇을 당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그냥 미워하지 말고,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로 미워하지 말고 이제는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밉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미워하지 말고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일본인들도 더 이상은 지금과 같은 생떼를 쓰거나 지금과 같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막연하게 미워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 묵었던 아시아시를 출발해서 이곳 아카시시까지 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고베시를 지나서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겠죠. 긴키지방 이쪽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교토, 오사카, 나라,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고베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베시 하면 그 어마어마했던 지진, 약 2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랬던 1995년 1월 달에 있었던 지진을 생각하실 겁니다. 도로가 파괴되고 막 고가도를 지나는 열차가 그냥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고베는
옛날부터 에도 시대 그 이전서부터도 에도 시대 때 특히 이제 개항장이 되면서 이제 무역선들이 이렇게 들락거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발전을 빨리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한 7, 8번째, 아마도 지금도 한 7, 8번째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베를 지나면 괜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그 대지진 기억 때문에 그런지 마음이 좀 짠합니다. 고베를 지나서 이제 쭉 오다가 아카시시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저 건너 보이는 큰 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저 다리가 아카시 해협 대교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저 건너에 보이는 섬이 아와지 섬입니다. 저 섬이 일본에서는 7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7번째라고 해도 뭐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북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빼면 그냥 섬으로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키나와, 그리고 스시마, 대마도, 그 다음에 저 아와지시마라고 합니다. 저 아와지 섬이 저 뒤편으로 가면 또 시코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코쿠를 갈 때 저 다리를 건너서 아와지 섬을 지나서 또 다리를 건너면 시코쿠 섬이 된다고 합니다. 저 섬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는 일본의 건국 신화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은 가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경치도 상당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사키까지 쭉 걸어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기를 들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신 이 영상에서 이제 그 대교도 보셨고 건너편에 아와지시마도 보셨죠. 아와지 섬을 보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여기 아카시시는 1시간 정도를 더 와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좀 지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아카시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뭐 자그마한 성입니다. 별로 크진 않지만 그 성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나가사키까지 걸어갈 예정이었었는데 이 성을 지나면서 저 뒤에 성이 보이시죠? 저 뒤쪽에 성이 높다랗게 성이 보이시죠? 저 성을 지나치기가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사무라이가 생각이 나고, 사무라이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일본 최고의 검객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예, 천하의 당대 최고의 검객이었죠. 일본의 무사들이 검을 사용했는데 긴 칼과 짧은 칼을 두 자로 싼 칼을 사용한 이토류라는 니토류라고 그러죠. 그것을 창시한 야마모토는 그 당시에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이 성에 정원공사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야마모토 무사시가 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검객이 정원공사를 다 했겠냐 궁금하시죠? 야마모토 무사시는 글도 책을 내기도 했고요. 또는 수목화라든지 아주 그 예술에도 능한 자질을 보였습니다. 어디에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했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그의 그 배우지 않은 거친 솜씨가 더 호응을 얻은 것이라고들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야모토 무사시를 한 20살경에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운동을 가르쳤던 코치 선생이 책을 한 권을 줬는데 오륜서라는 책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책이죠. 그 책을 보라고 해서 잠깐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책 보고 뭐 그러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마디는 기억이 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기기 쉬운 상대는 없다. 제가 하도 오래돼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만심에 빠져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질 경우도 있다. 방심을 하게 되면 한 수를 잘못 그으면 패배가 되는 것을 한순간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겠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련이라는 말, 신체 단련이라 한다, 뭐 이런 말을 가끔 쓰죠.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에는 우연이라고는 없다. 1000번을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고 하고 10,000번을 연습하는 것을 련이라고 한다. 그런 단련을 통해서 승리가 있을 뿐이고 패배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는 말이로구나. 제가 아마 처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억이 나는 것은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에는 이기리라. 이런 말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의 대결은 지면 상대에게 칼을 맞아 죽거나 지면 자기 스스로 할복을 했지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패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야모토 무사시는 나이가 들어서는 저 구마모토 성에 가서 지내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전투에도 참가를 합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1600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에서 새로 집권을 하고자 시도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과 전쟁이 붙죠. 일명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야마모토 무사시는 아버지와 함께 동군에 속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를 돕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서군에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동군에 가담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 생각이 나서 잠깐 이 성에 앉아 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 아카시 성이 미야모토 무사시, 제가 야마모토 무사시라고 자꾸 버벅거리는데요. 좀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아카시시에서 쉬고 내일 또 먼 길을 가겠지만 그 26명의 성인들처럼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나가사키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